안녕하세요. 최희경입니다. 이번에는요, 학생들이 생성한 아이디어를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. 6학년 1학기 각기둥과 각불인데요. 각기둥을 이해하는 차시입니다. 자, 그러면 여러 가지 물건을 두고 분류를 합니다. 평면도형과 입체도형. 그러면 입체도형 중에서도 또 분류를 해보게 하는데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입체도형을 분류하게 하죠.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분리해낸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잖아요. 이런 걸 각기둥이다 라고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형학습을 할 때는 분류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하고요. 그러면 그 분류한 도형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짓고 그 이름과 공통된 특징을 연결해서 그 이름에 대한 정의를, 그 도형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. 예를 들면 사각형 중에 마주보는 두 상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골랐다. 그러면 이 특징을 가지고 평행사변형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평행사변형의 도형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각기둥은 그냥 이렇게 생긴 것을 각기둥이다 라고 예시적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라도요. 왜 그런가 하면 수학 지도서에 보면은요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한 직선에 평행한 3개 이상의 평면과 그 직선과 만나는 두 개의 합동이고 평행한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다면체.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. 여러 가지 용어 등등이요.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6학년이지만 4학년 때 이미 이렇게 했지만서도 각기둥 같은 경우에 예시적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각기둥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. 그런데 학생들은 이미 이제 이 단원 이름이 각기둥과 각불이잖아요.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각기둥을 배우는구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짓는 이런 것보다 그냥 교과서에 그림으로 예시되어 있는 걸 보고 각기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. 예를 들면 자, 교과서 어디를 한번 펴보라. 그러면 여기 각기둥이라고 나와 있죠. 그러면 각기둥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그림을 보고 알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각자 생각하는 각기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소쿠리에 담겨 있는 도형 중에 각기둥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3개씩 가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. 그러면 학생들이 나와서 가지고 가고요. 가지고 간 것을 나는 이것이 왜 각기둥이라고 한다. 그 이유를 각기둥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이유를 모든 판에 각자 적어보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설명도 하겠죠. 뭐 내가 가지고 간 건 모두 각이 있잖아. 뭐 이런 등등으로요. 뭐 두 밑면의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든지 이런 걸 각자 적고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모든 친구들의 생각을 모아서 예를 들면 친구나 아니면 동생에게 각기둥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. 정리해서 각자 모든 별로 칠판에 붙이라고 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. 그런데 이걸 보면은요, 모든 친구들이 각자 적은 생각들이 있잖아요. 이거를 빠짐없이 모아서 작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각자 이렇게 적은 내용이요. 빠짐없이 여기에 모아져 있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여기도 친구들이 쓴 내용을 여기 빠짐없이 다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. 이걸 볼 때 친구들의 생각을 참 귀하게 여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한 일이요. 자, 이렇게 모든 별로 이제 내용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서로 필요한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또 다시 하나의 문장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. 예를 들면 이 모둠에서는 뭐 두 면이 평행하고 합동이다라고 했는데 옆에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라고 적었다면 어떤 걸 할까? 모양과 크기가 같은 걸 합동이라는 거 5학년 때 배웠으면 이것보단 합동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.
정리를 쭉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이 모든 내용이 또 여기에 다 들어갔는가? 그건 아니고요. 예를 들면 꼭지점을 모두 합하면 짝수인 도형이다. 각기둥을 보면 그렇거든요. 그러면 이걸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아이들이 합의를 하게 되겠죠. 각기둥을 선택할 때 고려했던 내용인지,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각기둥이라고 생각되는 거 가지고 갔을 때 그건 아니다. 그럼 앞으로도 계속 고려할 것인지, 그것도 아닌 것 같다. 꼭지점이 짝수인지 아닌지를 해서 각기둥을 고르지는 않을 것 같다. 그러면 이 내용이 채택은 안 되었어요. 그렇지만 각기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빠진 내용이지만 다음 시간에 보면 각기둥의 구성 요소를 공부할 때 아이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. 전번에 삼어둠에서 나왔던 이 내용이 참 좋다. 꼭지점을 모두 합하면 짝수가 된다라는 것으로 그때 그 아이디어가 참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. 예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각기둥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각자 가지고 간 것이 각기둥이다 아니다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. 나는 이것을 각기둥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갔는데 위아래면이 다각형이고 평행하지만 합동이 아니어서 각기둥이 아니다. 나는 이게 각기둥이라고 생각했는데 즉 위아래면이 평행하고 합동인데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니어서 아니다.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친구가 이걸 가지고 갔는데 각기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각기둥에 맞더라. 왜냐하면 마주보는 두 면, 이면이 서로 다각형이고 평행하고 합동이고 그리고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이어서 각기둥이다. 나 역시 이건 각기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말을 들으니까 맞다. 마주보는 두 면이 다각형이고 평행하고 합동이고 옆면이 직사각형이어서 각기둥이다.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간 것이 각기둥인지 아닌지 확인도 할 수 있었고요. 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친구들이 낸 아이디어들이잖아요. 친구들이 낸 귀한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각기둥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친구들이든 아무튼 내가 생각했던 것이든 애써 생각한 아이디어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일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